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경기, KC 마이즈랑 프렌보 발데즈가 붙습니다. 공교롭게도 양팀 선수 모두 다 직전 경기 때는 좀 털렸습니다. 특히 KC 마이즈가 괜찮게 해주고 있었는데 양키스한테 5.1이닝 5실점. 양키스에 좀 요새 빠따폼이 올라왔는데 그때 한번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둔 바가 있었고, 프렌보 발데즈는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이 심해요. 콜로라도와의 이런 경기는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경기였는데 5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시애틀한테 5.1이닝 5실점으로 또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프렌보 발데즈는 이닝도 많이 먹고 땅볼 투수여가지고 홈런 리스크 같은 것들도 적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휴스턴에 거의 뭐 2선발에 가까운, 심지어 저는 에이스급 활약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피홈런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방어를 많이 뛰었었죠. 원래 시즌 전반기 때는 2점대 초반이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2024년 전반기에도 조금은 나타난다. 물론 작년에 이제 210이닝 동안 홈런을 23개를 맞았거든요. 올 시즌에도 뭐 22이닝 동안 홈런 2방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피안타가 많고, 지금 이닝보다도 피안타가 많습니다. 원래는 절대 이렇지 않은 선수인데 이닝보다도 피안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9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프렌보 발데즈 리스크가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해. 다만 이제 요즘에 휴스턴에 빠따가, 물론 지금 여전히 요르단 알바레즈 이런 애들은 침묵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나아지긴 했거든요. 어린 선수들도 써보고 하면서 휴스턴이 그나마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디트로이트도 오락가락 하다가 저번에 한번 클브한테는 15안타 친 적이 있기는 해요. 저는 이 경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방향성 자체는 휴스턴 쪽에다가 오바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오바보는 거는 양팀 투수 모두 직전 경기 때 털려가지고 경쟁력을 살짝은 잃었다는 거. KC 마이즈 전체 이제 1픽 출신에다가 토미존으로 2년 날린 이후에 지금 구속도 올라가지고 올 시즌이 날갯짓을 해야 될 시즌인데 살짝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다고 하고, 프렌보 발데즈는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옛날 같은 그런 포스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투발도 디트로이트 애들한테는 굉장히 강했었어요. 역대 휴스턴 옷을 입고 디트로이트를 상대를 했을 때는 통산 이제 7경기 40이닝 동안 2.48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선발로 이렇게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기를 디트한테는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휴스턴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빠따 표보는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고, 특히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는 이렇게 빠따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KC 마이즈를 과연 공략하냐, 이런 것들도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는 시각 자체는 휴스턴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러드 존스랑 아사드가 붙는 경기인데, 제러드 존스는 이게 계속해서 의심은 들어.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 때는 볼넷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걱정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직전 경기도 7이닝 10K 무실점, 아주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츠버그가 지금 뭐 폴 스킨스도 콜업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러드 존스 콜업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피홈런이 조금 많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한 것 같고, 하비에르 아사드도 뭐 존스처럼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구종이나 기교파 같은 이런 모습들로 이닝 꽤나 먹고 방어도 좋습니다. 지금 1.66이죠 7경기 동안 38이닝, 경기당 이제 6이닝 정도는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피홈런도 적고 피안타도 적고, 둘 다 이닝 대비 피안타가 굉장히 적고요. 볼넷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적인 유형의 선발들이 만난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양팀 모두 다 최근에 빠따는 하락세인 편입니다. 특히 피츠버그는 지난주쯤 6-7 쌓았는데 6-30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빠따가 크게 하락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 피츠버그 타율이 1.63이죠. 이러기 때문에 내일 제로 존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이런 어려운 상대라고 이렇게 보이는 아사드를 피츠버그 빠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 좋은 건 있지만은 밤 경기를 지표를 제외하고 우한 상대로 홈만 보면은 되게 안 좋기는 했거든요. 뭐 이거는 그때그때 좀 오락가락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일단 피츠버그 빠따는 여태 못했던 대로 아사드를 그렇게 공략해줄 것 같지는 않다. 시카고 컵스 빠따 제로 존스도 빡세긴 한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뭐 안 좋은 모습들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언더 정도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뭐 승패를 보라면은 컵스를 보고 싶어. 피츠가 워낙에 빠다가 지금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근데 컵스도 저번에 샌디에고한테 직전 경기 때 1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언더 가는 게 일단은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양팀 다 선발 투수도 꽤나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라 가지고 오늘 경기가 7.5긴 점이 꽤나 많더라고요. 자,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 경기인데요. 타지 브래들리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일단은 9위는 괜찮아. 구속이 96마일가량 나오고 구사하는 공들도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데 이 친구도 작년에 104이닝 동안 삼진은 129개나 잡으면서 확실히 9위는 좋았는데요. 피홈런이 23방이나 됐다. 볼넷도 39개 이러면서 볼넷이나 이런 피홈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투수입니다. 104이닝 동안 피홈런 23개는 분명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죠. 더구나 지금 상대는 양키스. 리그에서 지금 전체 이제 그 홈런 순위 같은 거 보면은 전체 1위가 볼티모어, 그 다음이 다저스, 세 번째가 양키스거든요. 내일 브래들리는 이런 양키스의 빅뱃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소토는 말할 것도 없고 에런 저지 살아나고 스탠튼까지 꽤나 지금 홈런 페이스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저는 타지 브래들리가 간만에 복귀전이긴 한데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타지 브래들리가 뭐 이런 거는 좋게 보이더라고.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2경기 동안 11이닝 0.82, 삼진 15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마이너리그는 확실히 졸업한 모습이 있긴 있어요. 저는 타지 브래들리의 이런 좋은 마이너리그 폼을 이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적인 이런 그 올 시즌 이제 시즌 데뷔전을 잘 치르느냐 그거냐 아니면 양키스에 빠졌냐인데 사실은 이 슈미트도 얘가 무난하게 뭐 컬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5이닝 정도 해가지고 많으면 3실점 진짜 많아야 3실점이에요. 거의 그 밑으로 맞는 경우가 많다. 지금 시즌 방어 3.50인데 또 그리고 통산 이제 원래는 홈에서 좋고 원정에서 안 좋았는데 올 시즌은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이 덜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브래들리는 물론 마이너에서 잘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잘하고 이런 톱리그에서 털린 선수들이 한 트럭이잖아요. 뭐 작년에도 피홈런 리스크도 꽤나 있었고 방어율도 5.6 정도 됐었고 일단 선발도 슈미트가 앞선다고 보고 최근 빠따 양키스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저는 양키스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물론 이 템파베이랑 양키스가 만날 때마다 좀 끈덕진 승부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양키스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템파 친구들이 빠따를 어느 정도 쳐준다면 나는 오바도 좀 내려다볼 만한 것 같은데 고민은 있네요. 오바는요. 선발 차이도 있고 빠따 차이도 확연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볼티모어 대 애리조나.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콜 어빈이나 브랜든 파트나 최근에는 확실히 콜 어빈 쪽이 좋았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볼티모어가 애리조나보다 빠따가 확실히 좋은데 이 경기를 굳이 마다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이런 것들 걱정됩니다. 저는 이 컨디션 OPS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내일 볼티모어가 최근에 빠따도 살짝 하락세인데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빠따가 아주 크게 좀 하락세인 부분이 있다. 반대로 애리조나는 좌투수 상대로 원정일 때도 좋고 좌투수 상대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964까지 치솟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 빠따가 좌타자한테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걸리긴 해요. 다만 요즘에 콜 어빈이 오클랜드 시절 에이스 포스를 확실히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6.2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볼티모어에 사실 지금 4, 5 선발 정도인데 최근 활약상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이 친구가 뭐 구속이 빠르다거나 상대 그 타자들을 압도하거나 그런 피칭을 해주는 유형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뭐 피홈런도 적고 이닝 대비 피안타도 적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 몇 경기 흔들렸다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넌지시 보면 언더 같은 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애리조나 빠따가 좌투수한테 강하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어빈이 워낙 잘하고 파트 직전 경기를 6이닝 5실점 해가지고 조금 못 믿었는데 내일 볼티모어 빠따가 하락세로 간다. 언더를 뭐 볼만도 해요. 사실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신경 쓰이죠. 콜 어빈 같은 경우가 통산 현재 애리조나 그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30타석 동안 피안타율 353이었다. 이런 것들은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피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선택하라면 나는 언더 같은 거는 내질러 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요즘 볼티모어나 애리조나나 빠따가 저는 뭐 아주 못 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팀 다 분위기도 좋은 편이죠. 볼티모어가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5승 1패, 애리조나 지금 4연승 중 뭐 이런 식이어갖고 언더 보기도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토론토 대 미네소타 경기. 키쿠치랑 라이언이 붙는데 사실 투수 몇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올 시즌에는 꽤나 믿을만한 친구들이죠. 일단 키쿠치 지금 방어율 2.72입니다. 그 한창 잘하다가 다저스한테 6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흔들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비율 스탯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169.1이닝 동안 3.88이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피홈런을 27방을 맞고 뭐 이랬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이닝 대비 많은 삼진 잡았지만 피홈런이 23방이나 됐다. 얘는 지금 매년 좀 진화를 하고 있어. 재작년에는 100이닝 동안 볼넷이 58개였는데 작년에는 169이닝 던지면서 볼넷이 49개로 줄었다. 그래서 지금도 볼넷 페이스는 확실히 괜찮아지긴 했어요. 다만 작년엔 피홈런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39이닝 동안 피홈런 2방밖에 안 맞고 있다. 확실히 나름대로 키쿠치는 메이저리그 잘 해가 갈수록 좀 녹아드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러는 와중에서도 한 번씩은 털릴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점들이 일단 보이고, 조 라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이 친구가 상대팀 그 빠따랑 맞다이를 뜨는 그 파워피처 유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꾸준하게 3실점 이상 해줍니다.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3실점, 3실점, 4실점, 3실점, 2실점, 3실점. 화싹 상대로 한번 6이닝 2실점 한 거 말고는 계속해서 3실점 가량은 해주거든요. 최근에 양팀 모두 다 그 빠따는 내일 그냥 이게 나는 이걸로 애매하면 그냥 이걸로 가기로 했어. 내일은 양팀 다 내일은 빠따가 평소보다는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상대들의 이렇게 좀 뭐랄까 컨디션 오피스가 보이고, 그 불펜 방어율도요 최근에 민스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토론토도 여전히 지금 불펜 꼴찌이기도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선발 투수는 꽤나 언더지표인데 경기가 길어지면 나는 오바 가능성도 꽤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거는 저는 7.5라서 갈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물부가, 그리고 오바 게임 양상도 꽤나 나오는 점들, 이런 것도 좀 꼬집고 싶고, 더구나 얘네 둘 다 특히 이게 토론토가 확실히 빠따가 좀 살아나긴 났어요. 여전히 뭐 좋은 정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빠따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양팀 선수 모두 다 상대팀 타자들한테는 딱히 뭐 큰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거는 두드러지지는 않더라,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 정도로만 한번 볼게요. 최근 양팀 모두 10경기 기준으로는 7.5에 오바 6번이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합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경기인데 그냥 패트릭 코빈이 또 나오죠. 저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안 믿는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서도 한 번씩 잘해. 직전 경기도 6이닝 3실점, 저번에 다저스한테도 5.1이닝 무실점. 일단 선발은 하우크 쪽이 분위기가 좋다고 봐야 되죠. 하우크도 시즌 초반에 한창 좋던 분위기까지는 아니야. 이 친구가 지금 시즌 마무리 1.99거든요. 이 친구의 별명이 이제 오른손의 세일. 아무래도 괜찮은 직구에다가 압도적인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고, 올 시즌 좀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갖고 선발상의 우위는 코빈보다는 하우크 쪽이 있다. 빠따는 사실 좀 고만고만한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 또 보스턴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6경기 동안 1승 5패로 부진하죠. 반대로 워싱턴은 같은 기간 동안 3승 3패입니다. 텍사스, 토론토, 볼티모어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하면서도. 그래갖고 이게 워싱턴이 생각보다는 선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이거 다른 거보다 그냥 패트릭 코빈 나오는 거 보고, 패트릭 코빈 요새 생각보다 안 털리는데 그럼 한번 털릴 때 됐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차례 패트릭 코빈에 대한 이런 뭐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 지켜봐도 늘 보이는 게 2019년 이런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 이때까지는 참 잘했는데 직구의 힘을 잃어버린 점들이라든지, 딱히 뭐 수술대에 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많이 망가졌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보스턴 쪽에다가, 난 개인적으로 좀 오바도 보고 싶어. 네, 8.5 정도는 난 뚫을만 할 것 같은데, 하우크가 진짜 완전 워싱턴 빠따를 잠그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오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애틀랜타 경기. 퀸타나랑 모튼이 붙습니다. 저는 모튼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나이도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갖고 모튼이 좀 구속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떨어졌던 구속이 조금 회복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2경기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다저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해줬던 게 좀 돋보였었고, 텍사스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최근 3경기 활약이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퀸타나는 최근 3경기가 5이닝 5실점, 8이닝 2실점, 2.2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얘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데 올 시즌에 특히 그런 점이 더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지금 시즌 방어율이 홈에서는 2.04, 원정 8.20으로 매우 편차가 큰 편인데요. 내일은 뭐 그래도 홈이긴 하네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애틀랜타 빠따가 크게 좀 수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은 5대0으로 부수기도 했는데 홈런 3방 정도 나오고,
좀 부진했던 타자들이 켜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진짜 캐리하는 애들 말고 아지 알비스라든지 그 아쿠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난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약간 애틀랜타 작년 전체적으로 다 잘했는데 약간 올 시즌에는 아쿠냐 같은 특 에이스급들도 크게 쳐졌고 해준 애들 뭐 한둘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됐다.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런 애들의 활약이 괜찮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애틀이 이게 좀 애매하게 가면은 빠따로 잡아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애틀랜타 이런 그 하락세에 빠따 이거를 슬슬 반전의 기기를 마련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아무리 빠따가 쳐졌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22승 12패예요 5할 승률 기준보다도 10승가량 더한 셈이기도 하니까 이게 애틀랜타 보는 게 나쁘진 않아. 물론 뭐 매치도 지금 딱 5할 승률이죠. 18승 18패. 그리고 꽤나 믿을만한 퀸타나가 나온다, 더구나 홈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빠따상으로도 내일 매치가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 경기에는 안 좋아지는 면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애틀랜타가 배당도 나쁘지도 않고 간만에 애틀랜타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는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랑엘 수아레즈도 얘가 이제 원래는 불펜이었었고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온 게 이제 한 올 시즌까지 3시즌밖에 안 되긴 했잖아요. 그래도 매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들도 고무적인 것 같고, 제가 뭐 좋아하는 땅볼 투수 유형이기도 하고, 이제 가끔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어제도 이제 소니 그레이가 터져 나가고 한 번씩 에이스 투수들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랑엘 수아레즈도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지금 트레버 로저스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최근 6경기 중에 5패를 달성을 했고 최근 3경기 동안 5.2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2.1이닝 8실점. 오클랜드한테도 크게 무너졌었던 로저스거든요. 양팀 다 이렇게 빠따상으로는 괜찮아.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와의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좀 몰아친 경기들이 꽤나 있었었고, 필라델피아는 꾸준하게 잘 치고 있죠. 일단 그냥 이거는 솔직히 랑엘 수아레즈 한번 믿고 또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랑엘 수아레즈가 지금 리그의 분위기가 한 번씩 에이스 투수들이 크게 터져 나간다 이런 분위기긴 한데, 근데 어쩌겠어.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너무 좋잖아. 그냥 이런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냥 랑엘 수아레즈가 확실히 압도하는 그런 투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분석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통상 랑엘 수아레즈가 마이애미한테는 2.18로 매우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둘 다 그냥 괜찮았는데, 트레버 로저스나 랑엘 수아레즈나 2할 때 극초반에 이런 좋은 상대 전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저는 그냥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선수 클래스로 봐야 되고 최근에 빠따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기가 아쉬운 거라면 필라델피아 마인값이 1.6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1.7은 넘어야지 마인까지 좀 찌르고 할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 저는 한번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원래 불펜도 시즌 꼴찌였잖아요. 30등이었는데 지금 4.6위까지 크게 호전이 되면서 불펜 순위도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 다 직전 경기는 쉬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싹 대 클리브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나는 카라스코는 옛날에 진짜 팬이었는데 못 믿은 지는 한 이제 몇 년 됐죠. 선수가 좀 많이 망가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도 6이닝 2실점, 한 번씩 막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꽤나 버티는 면모도 있기는 하거든요. 더구나 내일은 리그 꼴찌 빠따 화싹이다. 이러면 카라스코가 호투할 만도 해. 반대로 크로시에는 지금 클리블랜드가 저기 뭐 스티븐 콴도 없고 이러면서 빠따가 살짝 내려갔잖아요. 근데 조세호가 살아나면서 최근 5경기 3홈런, 조세호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클리블 빠따는 올라올 기미가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 투수 우위는 크로셰 쪽이 있는데 뭐 빠따 같은 것들은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낫고, 그냥 되게 애매한 경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역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기는 해. 카라스코 일단은 화싹이 아무리 못 쳐도 카라스코 공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게럿 크로셰 뭐 지금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지만은 꽤나 근데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 엄청 뭐 지배자격 혹은 화싹 정도의 팀에서 이런 수비가 안 좋은 팀 이런 팀에서 가지고 있는 구위는 괜찮은데 지올리토 이상급으로 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굳이 간다면 오바 갈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가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근데 하나 또 뭐 얘기할 건덕지라면은 이런 거. 통상 카라스코가 화싹 친구들한테 52타석 동안 3-1-3으로 좋지는 않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나는
화싹 프렘 보는 것도 배당도 별로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로버트 가서라는 친구가 나와요.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많이 뛰던 투수고 마이너리그에서 딱히 뭐 대단한 점은 없었습니다. 3경기 동안 12이닝 삼진을 17개나 잡긴 했는데 피홈런도 4방 5.25로 아주 뭐 합격점을 줄 만한 그런 투수까지는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공도 좌완 투수고 포심 93말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보여드릴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로버트 가서라는 친구가 뭐 작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 4.44 뭐 3.79 이런 식이었었고 올 시즌에도 3경기 동안 12이닝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입니다. 5.25 정도로 썩 훌륭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가진 공도 아주 특출난 것 같지는 않고 삼진을 잘 잡긴 합니다만은 가진 공도 그렇게 특출난 것 같지도 않고 글쎄요. 미러키가 워낙에 그냥 선발이 모자라서 또 올렸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반대로 랜스리는 뭐 작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요. 이제 좀 뭐랄까 본인의 고향 같은 팀에 오면서 방어도 낮아지고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냥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는 패스하는 게 난 답인 것 같아. 이게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일단 못 믿어. 내일도 보면은 지금 리그에서 27등 수준의 빠따가 좌한 상대로는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미러키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따 하락폭도 꽤나 크거든요. 최근에 미러키는 그리고 불펜도 3.17에서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3.87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가지고 사실 뭐 전력상의 우위는 미러키 쪽이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이런 신인 투수를 믿고 미러키에다가 돈을 넣기에는 좀 빡세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버릴 경기들은 일찌감치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7.5여가지고 오바를 생각을 하자니 랜스린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빠따들한테 7이닝가량 먹어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까봐 걱정이 좀 있네. 근데 뭐 굳이 이 경기를 살피라면 저는 오바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오바 보자니 빠따를 또 못 믿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같은 애들 그냥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패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텍사스 경기. 제가 요즘에 콜로라도를 꽤나 잘 째거든요. 내일도 좀 이제 언더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오스틴 곰버. 저는 뭐 여러 차례 여기 적힌 것처럼 2023년 전반기랑 후반기에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후반기 때는 3.86 정도로 콜로라도를 이제 베이스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작년에 근데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컸었죠. 근데 후반기에는 홈에서도 크게 털린 건 한두 번 정도고 나머지는 봐줄만 했다. 올 시즌도 이번에 쿠어스에서 애리조나한테 6이닝 2실점, 샌디에고한테 5이닝 2실점 이런 식이었었고 그냥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막 4실점 정도는 했던 적이 있는데 막 5실점, 6실점, 7실점 이런 식으로 크게 무너진 적은 별로 없었던 오스틴 곰브라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존 그레이 얘도 원래 콜로라도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한 2022년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콜로라도에서 많이 뛰었는데 존 그레이의 통산 쿠어스 성적이요 4.54였습니다. 쿠어스에서만 4.54였어요. 한마디로 이런 허브난한 쿠어스에서 뛰면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그래갖고 하산하고 나서는 2022년에 3.96, 작년에 4.03을 찍었죠. 지금은 2.50이고 존 그레이 이런 성적들이 하산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다. 그래서 원래부터 어느 정도는 이런 좀 쿠어스에 가려져 있었지만은 꽤나 클래스가 있는 투수라고 할 만하다.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이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의 특징이 이렇게 쿠어스 필드에서 뛰는 선발들의 포심이 아주 크게 망가집니다. 자, 곰버 같은 경우는 쿠어스에서 뛰고 있는 2년 동안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이렇게 찍었다고 했는데 자, 존 그레이 같은 경우도요 쿠어스에서 뛰는 동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슬라이더 같은 부분들이 그나마 좀 커버를 쳐줬다고 했는데 올 시즌에는 여전히 슬라이더는 괜찮습니다. 슬라이더가 지난 몇 년 동안 올 시즌 플러스 6, 작년 플러스 16, 재작년에 어디 갔어? 그냥 플러스 3이나 플러스 0 정도고 그 전에 플러스 12, 막 플러스 18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존 그레이는 슬라이더만큼은 고평가를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곰버 지금 가히 콜로라도의 에이스라고 할 만하다. 퀀트릴과 더불어서 존 그레이 뭐 텍사스에서 올 시즌 성적 좀 좋지만은 과거에 쿠어스에서 뛸 때조차 4.54 정도면 쿠어스에서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찔러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언더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은 뭐 텍사스의 빠따도 빠따고 콜로라도가 최근 두 경기 동안 샘프 상대로 12안타 14안타 쳐주면서 야 빠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팀이 생각보다 요즘의 빠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저는 한번 투수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좀
이거 뭐 아주 편하게 내놓기 어렵다 보니까. 다음 천사 대 켄자입니다. 앞선 경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이런 경기는 솔직히 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핀 케인 직전 경기는 6이닝 2실점 정도로 괜찮게 했다. 근데 그 전에 너무 형편없었잖아요. 그전 경기를 잘해가지고 지금 방어율이 6.69인데 지금 6.69의 방어율 직전 경기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아주 방어율이 그냥 심각한 투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알렉 마시는 그 이제 좀 비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경기 정도는 등판을 거르고 온 셈이고요. 비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작년에 74이닝 동안 피안타 77방 상당히 그러니까 이닝보다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피홈런이 16방 74이닝 동안 피홈런 16방이면은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74이닝 동안 볼넷이 39개, 삼진은 85개, 삼진을 잘 잡고 볼넷은 좀 많았다.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9위는 괜찮았지만 이런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26이닝 동안 피안타 20개, 피홈런 1개, 삼진 17개, 볼넷 7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이제 WHIP가 그래도 한 1.4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그냥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도 확연하게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시는 켄자의 이런 로테이션을 잘 돌 정도로 좀 안정적인 면모가 보였다. 이런 얘기들은 할 만한 것 같아요. 크게 털렸던 적도 별로 없고 뭐 이닝 같은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한 2주가량 쉬다가 온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난 선발 상태도 그렇고 난 켄자를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건 그냥 저는 켄자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에인저스는 14승 24패의 팀이고 반면에 켄자는 23승 16패. 천사는 홈에서 약하고 켄자는 비교적 원정에서 약하다 이런 건데 이게 천사가 홈에서는 4승 12패 원정 10승 12패예요. 그냥 이런 것들도 나는 켄자 쪽을 좋게 보는데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저는 한번 켄자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가 나옵니다. 작년에 여기 있는 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우한 정통파 유형의 투수였고 지금 마이너리그 3경기도요. 브라이언 우가 굉장히 잘 치르고 왔습니다. 마이너리그 3경기를 11.1이닝 동안 한 점도 안 줬고 피안타만 5방 볼넷도 없고 삼진 17개 그야말로 마이너리그를 그냥 평정하고 올라온 거죠. 아주 지배하고 올라왔는데 마이너리그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뭐 이런 포스였는데요. 작년 모습 생각하면은 브라이언 우가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해. 얘도 상대랑 좀 정면 승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피홈런도 적지도 않았고 삼진은 많이 잡는데 그렇다고 뭐 볼넷이 아주 적건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방어율 4.21 근데 루키 시즌에 4.21이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봐요. 워낙에 가진 공이 파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더 지켜보고는 싶네요.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얘기만 좀 들어보도록 하고 폴 블랙본도 지금 상태가 꽤나 괜찮습니다. 블랙본이 직전 경기 때 7이닝 2실점을 했었죠. 올 시즌에도 초반에 되게 잘했어. 첫 3경기 동안 그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아주 잘하다가 그 이후 3경기를 5.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4이닝 6실점 이렇게 좀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내일 시애틀 사실 빠따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 코필드 T-모바일 파크가 굉장한 그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나는 언더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경기는 역시 브라이언 우가 마이너리그에선 잘했지만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떨지 모른다는 점. 폴 블랙본 직전 경기는 잘했지만은 그래 그렇게 한참 안 좋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이게 시애틀이 최근 6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2번이나 4번이나 쳤어요. 오클랜드도 얘네들이 빠따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것처럼 최근 한 열흘 동안은 614에서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 불펜도 2.86으로 전체 한 2등 정도까지 하다가 3.47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냥 경기 내다보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한번 그냥 이 경기는 패스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근데 이 경기를 좀 째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었고 원하시는 부분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샌디에고 대 다저스는요 모든 지표들이 다저스로 향하고 있기는 해. 자, 마이클 킹 대 글래스노우. 마이클 킹이 4.29고요 글래스노우는 2.70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워싱턴한테 5이닝 60점 정도 했던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렇게 보인 적도 있긴 했지만은 긁히는 날에는 삼진 10개씩 잡고 하니까 지금 리그에서 스트라이더 같은 애들이 없는 와중에는 가장 높은 삼진 같은 것들을 잡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 9이닝 삼진 비율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이클 킹은 직전 경기는 6이닝 무실점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선발 수업에 나름대로 실패한 모습이 보인다. 콜로라도한테 3.2이닝 6실점, 필라델피아 5.1이닝 6실점 그리고 또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하죠. 샌디에고로 이제 적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다저스한테 3.1이닝 3실점, 5이닝 7실점 모두 다 올 시즌 전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마이클 킹이 다저스 애들을 조금 겁내하는 것 같다. 그런 점들이 보이더라고. 글래스노우도 그 이제 3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샌디에고를 잘 막아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일 빠따 지표도요. 샌디에고는 평소보다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꽤나 떨어진다. 다저스는 지금 전체 OPS 1등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전체 1등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하죠. 아까 잠깐 살펴봤다시피 투수 간의 상대 전적, 그 상대 타자들과 투수들의 상대 전적. 마이클 킹은 66타석 동안 3할이었고요. 글래스노우는 샌디에고 애들한테 41타석 동안 118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저스 쪽으로 쏠리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지표들이 다저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쩌겠습니까? 다저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다저스는 또 본인들의 리스크였던 불펜조차 3.94에서 3.24로 크게 하락을 했다. 불펜도 다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다저스 쪽으로 좀 좋게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바도 살짝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뭐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내티. 로건 웹이 홈에서 던집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로건 웹으로 좀 향할 만한 지표이긴 하죠. 저는 여러 차례 통산으로 봐도 로건 웹은 홈에서 2.70, 원정 4.08이다. 로건 웹이 최근 두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보스턴한테 3.2이닝 4실점, 필라델피아한테 4이닝 5실점으로 좀 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두 경기 모두 다 원정이었다. 시티즌스 뱅크 파크, 펜웨이 파크 이렇게 두 번 다 원정이었었기 때문에 로건 웹이 못한 것도 어느 정도 항변이 될 만은 하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홈에서 많이 던질 때는요, 8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또 템파베이 원정에서도 7이닝 2실점, 여기도 나름대로 꽤나 투수한테 좋은 구장이죠. 샌디에이고한테도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로건 웹은 홈에서는 가히 무적급이에요. 물론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도 해보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신시내티 빠따가 지금 워낙에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시내티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분 3리밖에 안 되고 지금 8연패에 늪에 빠져 있기도 하죠. 제가 어제는 헌터그린 등판 때 신시내티가 그래도 한번 연패를 끊을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경기도 4대4까지 갔다가 5대4로 무너지는 그런 경기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 저는 샌프 쪽으로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도 샌프도 못 치지만 신시내티가 더 못 친다. 앤드류 에벗, 작년에 신인 선수로 치고는 좌안에다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그러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건 웹보다 높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거, 자 여기 보면은 이 앤드류 에벗이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해요. 514로 굉장히 강했고 우타자한테 797. 좌타자랑 우타자 편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있는데, 내일 샌프란시스코에는 좌타자가 이정우 빼곤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전부 다 그 스위치터도 아니고 전부 다 우타자기도 하죠. 그냥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일 딱히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앤드류 에버트한테 크게 고전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저는 샌프 쪽에다가요, 이거 뭐 언더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 가는 게 나쁘진 않지. 이 경기도 앤드류 에버시 아주 못한 애도 아니고, 로건에 폼에서 던지면 이닝도 많이 먹고 무난하게 잘 막아주기도 하고, 양심 다 빠따 형편없다. 이런 것도 보면은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 쪽 볼 것 같네요. 여기 보다시피 신시내티가 OPS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불펜도 3.86에서 4.51까지 떨어졌고, 한마디로 지금 신시내티는 참 유망주도 많고 밝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작년이랑 비슷해. 막 10연승을 달릴 때도 있지만은 또한 12연패인가? 그렇게 빠진 적도 있잖아요. 그냥 분위기가 너무 이게 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저는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일단 인디애나 대 뉴욕, 지금 시리즈 내내 양팀 다 상대 리머택을 오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뉴욕이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많죠. 심판의 이런 그 콜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 뉴욕이 인디애나한테 사실은 두 경기 모두 다 조금 끌려가는 야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따라붙었다가 다시 끌려갔다가 따라붙었다가 끌려갔다가, 그리고 막바지 때 클러치 타임 때 수비적으로 일을 많이 내주면서 뉴욕이 승리하는 그림이긴 했어요. 이제 인디애나의 홈으로 갑니다. 그래도 인디애나가 원정에 비해서 시즌 내내 홈으로 가면 득점이 한 5점가량 좋아지고 실점도 3점가량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갖고 홈 인디애나는 나름대로 꽤나 좋게 볼 여지가 있다. 뉴욕 닉스 역시나 원정으로 가면은 홈보다도 득점 3점 줄어들고 실점도 6점 많아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뉴욕도 한 마이너스는 한 9점가량 된다. 원정으로 가면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양팀 다 근데 홈이랑 원정에서 승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리고 지금 기조를 보면은 이게 뉴욕 닉스가 내일 오지 아누노비랑 로빈슨이 없어요. 그래서 프레셔스 아치우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긴축전 시간을 받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 뉴욕 닉스는 올 시즌에 랜들이나 아누노비가 없을 때 아누노비나 하텐슈타인이 굉장히 잘해줬었잖아요. 그때도 하트가 중용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아누노비가 없는 점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뉴욕이 6.5를 받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치우와 같은 애들이요, 일단은 리바운드 잘 잡고 공격 리바운드도 잘 따고 3점도 꽤나 그래도 던질만은 하고 아주 옵션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치우아라는 선수가 인디애나 이런 뭐 맨날 말씀드리는 네이스미스, 시아캄, 터너 여기다가 좋은 활약 보여주는 오비 토핀이라든지 아이지아 잭슨, 빠르고 기동력 좋은 빅맨들한테 그래도 좋은 이런 상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결국에 뉴욕은 그냥 그전이랑 비슷할 것 같아. 인디애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양팀 다 간간히 터지는 외곽 말고는 대부분 좀 인사이드 파이팅을 해줄 것 같거든요. 빠른 템포로. 여전히 뉴욕은 아누비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하트 갈아 쓰면서 좋은 이런 수비 보여주고 있고, 아치우가 있으면 그래도 아누노비 있을 때보다 오히려 높이는 더 높기도 하거든요.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똑같이 뉴욕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누노비가 없다는 점, 이게 상당히 거슬리긴 하는데요. 나는 양상을 보면은 뉴욕 닉스가 6.5 정도는 프렌 해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매 경기 동안 너무 잘하고 있고 디빈첸조도 3점이 꽤 잘 터지고 있고 하트도 매 경기 활약 중이라 가지고 뉴욕이 한 번쯤은 이게 부하가 올 때가 되긴 했어요. 워낙 애들 갈아 쓰고 있기도 하고 한 번쯤은 못할 때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런 예상은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이 언제 그냥 전반적으로 바이오 리듬이 멈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계속 보여줬다시피 양팀 다 최대한 이제 인사이드 방어를 하긴 하는데 잘 안됩니다. 림 어택 이 싸움이고, 거기서 뉴욕이 하텐슈타인이나 뭐 이런 친구들 활약으로 잘 밀리지 않고 있죠. 리바운드도 전혀 안 밀리고 있고, 아누노비가 없는 거 아치우와 있으면 오히려 리바운드가 더 잘 된다. 오펜도 잘 잡는 친구고,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뉴욕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3점 더 잘 터지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도 일단 저 예상 자체는 뉴욕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얘네들의 격전지는 림이에요, 림. 자, 미네소타 대 덴버 경기. 이거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사실상 시리즈가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미네소타가 덴버 원정에서 2번이나 잡을 정도로 특히 2차전은 아주 그냥 압살이었었죠.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덴버가 미네소타 원정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오히려 그게 궁금해. 심지어 지금 경기에는 고베어가 없었잖아요. 저는 고베어가 없으면 좀 빡셀만도 하다고 했는데, 게임 내용으로 보면 1차전보다 더 압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머레이는 지금 꾸준하게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 맡기고 있고, 이 고든에 대한 수비도 저는 고베어가 약간 1.5대 1의 수비를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없을 때도 나즈리드가 일단은 몸빵에서 안 밀리고, 타운스도 그렇고요, 손질도 좋고 패스 루트 차단도 엄청 뛰어나고, 그냥 미네소타는 이 수비 로테이션이 말이 안 돼. 단 한순간도 상대팀한테 편한 오픈 3 찬스? 그런 것들을 진짜 잘 안 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빈틈이 안 보이고, 덴버보다 체격도 전반적으로 좋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진짜 좀 덴버가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 덴버가 한 번쯤은 미네소타한테 어떻게 좀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다 진짜 감성적인 분석이고, 근데 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진짜 미네소타가 좀 구멍이 안 보이네. 근데 제가 어제도 보스턴이나 보스턴 특히 보스턴한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클리블랜드가 보스턴 상대로 되게 잘했잖아요 오늘도.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 어쩌겠어. 미네소타가 진짜 구멍이 안 보이는데. 저는 오늘도 미네소타 많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